네,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정현주 방심위원장, 김희철 KBS 사장, 남영진 KBS 이사장,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등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해임과 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이사 교체에서 나아가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보도 전문 채널 YTN은 민영화까지 사형화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적 방송사 YTN의 지분을 졸속적으로 민간재벌 유진그룹에 넘기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보입니다. 과거 윤석열 내란 정부의 방송 정책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언론을 시장 논리와 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방송 장악 시도였습니다. 특히 YTN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유진그룹은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노조를 탄압하며 오너의 전액 논란까지 지금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박미통의 직무대리님, 예, YTN은 과거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준공영 방송 성격의 방송사였죠. 예, 짧게 보도핀으로서 공공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YTN의 최대 주주 유진그룹이 보여주는 행태는 공공성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유경선 회장은 회식에서 언론인을 비하하고 여성 앵커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모 회사에서 노조 탄압과 불법 해고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영 언론의 최대 주주로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 등에서 받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마이크 켜주셔야 돼요. 예, 왜 유진그룹이 YTN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유진그룹의 노동 탄압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합니다. 진아, 시대를 만드는 땅이, 시대를 읽는 지표가, 시대를 해결할 답이, 시대를 밝힐 진실이 되자. 다가올 시대에 앞서 변함없이 변한다. 유진. 예, 지금 유진그룹이 공개한 첫 TV 광고인데요. 워딩에 나왔지만 복잡한 시대를 해결할 답이 되자, 불확실한 시대를 밝힐 진실이 되자, 변함없이 변한다는 슬로건으로 70년간 유진그룹은 변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YTN 질의를 준비하면서 유진그룹의 행태를 보니까 유진은 이 복잡한 시대를 해결할 생각이 없고 불확실한 시대를 밝힐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변함없이 70년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1954년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그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에게 노조 탄압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불출석하셨죠. 대신 오늘 출석하신 김진구 유진이엔티 전 대표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구 대표님, 예, 잠시 빨리 나와주시죠. 예, 현재 유진그룹에서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CF를 맡고 있습니다. 예, 과거부터 유진그룹이 노조와 갈등이 있었던 건 아시죠?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라요. 예, 유진기업 노동조합 홍성재 위원장은 2023년에 해고됐습니다. 알고 있으시죠?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올해 6월에 행정법원까지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시나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유진기업 이 복직 명령 제대로 지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 5,557만 원만 내고 버티고 계세요. 계속 버티실 건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제가 관여하는 확인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행정명령 불이행하고 노동조합 간부를 수년간 고립시키는 이런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기업의 태도입니까? 제가 게다가 회사는 지금 현재 복직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징계 절차를 열어서 2차 해고까지 단행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헌법이 보장한 우리 노동 3권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 내란 상황을-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 언론을 장악한 자본답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유경선 회장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검사에게 5억 4천만 원 뇌물 주고서 처벌받았죠. 지금은 횡령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진구 부사장, 예, 김진구 부사장님, 네,
예, 유진그룹은 공공재 성격의 방송이 YTN의 최대 주주 자격이 지금 없어 보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 유경선 회장과 유석근 사장에게 지금 제가 드린 질문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YTN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이런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PPT가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최종 판단이 안 나왔어요. 2인 체제에서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 이거 여전히 위법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상권 직무대리님, 예, 꼭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법 15조 2항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시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변경 승인 조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행 실적 점검을 하고 있고 향후 위원회 구성되면 저 이행 실적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 보고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확인 꼭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준영 YTN 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예, 이러한 지금 본사의 노조 탄압 심각하게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YTN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지 의견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유진그룹은 노동 탄압과 그리고 오너 일가의 전횡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이나 방송의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YTN을 최대 주주로서 YTN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노조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사장 추천위원회나 보도국장 임면 동의제 등 공정방송 제도들을 대부분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를 공적 책임을 다하는 어떤 언론사가 아니라 수익을 위해서만, 오직 이윤을 위해서만 조직을 개편하고 구성원들을 징계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과정의 어떤 다양한 문제점, 그리고 최대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한 조건들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드시 제대로 심사해서 최대 주주 자격을 꼭 취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우선 송지연 우리 언론노조 TBS 지부 공동 비대위원장님 잠시 나와주시고요. 예, 우선 하나 확인할게요. 그 지난해 3월에 민영화 추진을 위해서 TBS 위상 조직 정체성 변화 방안 모색 컨설팅 계약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컨설팅 계약 상대방이 헬스와이즈라는 곳이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헬스와이즈는 이름대로 병원 인사와 조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 전문성도 없는 곳과 수의 계약한 것도 문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작 헬스와이즈는 껍데기고 다른 사람이 이 보고서 작성했는데 그걸 TBS가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제보가 있어요. 이 상황과 문제점 아는 대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 사안을 처음 들었던 건 지난해 12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이성구 전 대표 대행이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관련된 전말을 좀 상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중요한 때가 오면 반드시 이 사실을 좀 활용하라는 얘기였고요.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제서야 저런 용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한구 저 용역을 했던 가한구 직무 대리가 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어쨌든 그 노사 협의회 때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까요? 네.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에 김어준 씨가 나 다시 돌아올 거야라고 한 것이 불을 지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예. 이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공정성이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TBS 해체 진짜 이유였다고 자백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전 자백으로 들었고요. 이 말을 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상황을 초래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운운할 것이 아니라 멀쩡한 방송사를 파기한 책임자로서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자숙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참고인은 이렇게 권력자가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공영방송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셨죠. 네.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후유증 무엇인지 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우선 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권력이 방송사 하나를 통째로 없앨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했고요. 그걸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이
그 일을 직접 가담했다는 것이 좀 믿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정치 권력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서울시장이자 정치인이 아닐까. 그 역사의 오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도 나간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사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언론관을 지닌 분이 서울시장에 나간다. 서울 시민들이 용납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상권 직무대리님. 예. 예, 방통 아까 말씀 계속 하셨는데 방미통이 TBS의 주무기관 맞죠? 예. 예, 2024년 8월 TBS 정관 변경 신청에 대해서 방통위가 심사하는 도중에 서울시가 행안부를 통해서 출연기간 해제를 강행했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협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 그러면 방통위는 그냥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정관 변경 신청할 때 2024년 정관 기부금 관련 부분은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서 위원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수 없었던 상황. 지금 말씀대로 심의 의결할 수 없었던 상황, 결국에는 이 주무기관이 패싱된 거 아닙니까? 방송의 독립성 지켜야 할 최우의 보루인 기관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이고요. 또 그 TBS의 출연 제한 심사 제도라는 제도 도입되고 이 시사 보도 기능 전면 폐지될 때도 방통위 침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는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TBS 구성원들 절규 꼭 들으시고 이 사태 전 과정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서울시 위법한 행정 절차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조속한 출연 기간 복귀, 재정 지원 로드맵 이거 꼭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 예, 용역 관련해서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TBS가 이렇게 된 이유가 김어준 때문이다. 편향적인 방송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직접 목격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이 나라가 더 이상 정당 대 정당이란 정치 프레임으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단순히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란 대립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무너뜨린 세력 사이의 싸움이 아닐까? 그렇다면 정파적이었다는 말로 끝내는 건 아니지 않나? 여야가 모두 5대5로 다루는 게 공정한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언론이 해야 될 일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옹호한 세력이 방송의 평행성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 하시죠. 네.